또 일하다가 맥주 한잔 하고 고기 같이 먹으니까 꿀맛인데요? 꿀맛인데요? 꿀조합이에요. 꿀맛인데요? 꿀조합이에요. 꿀맛인데요? 꿀조합이에요. 꿀맛인데요? 꿀조합이에요. 꿀맛인 꿀조합. 꿀맛인데 꿀조합. 고기 같이 먹으니까 고기에 맥주 한잔하고 파김치를 이른 아침 고기에 맥주 한잔하고 파김치. 하루 종일 고기에 맥주 한잔하고 파김치를 세게 좀 해주세요. 고기에 맥주 한잔하고 얹어서 먹으면 꿀맛인데요? 꿀조합이에요. 2인분만 더 주세요. 조합. 손승수 씨 때문이다. 실패하면 다큐 성공하면 어떤 아닙니까? 어차피 체중은 때려주면 안 내려옵니다. 오늘 밤은 여기가 새 전방이야. 놈들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승부처는 누가 먼저 생명막판을 끄고 뇌를 숙면 모드로 진입시키는가에 달려있다. 먹자랄은 허리띠를 배제하고 도와라. 강력한 먹방이 자기를 리드해주기를 바란다니까.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에 우리의 식탁이 점령당했다. 그렇게 달지도 않아. 그래도 사탕 한 2개 정도 먹고 카라멜 한 2개, 3개 먹으면 그게 영양제 먹은 거 마냥. 단 음식을 먹고 나면 짠맛이 당긴다. 자꾸 손이 가는 단짠의 조화까지. 단 거를 먹으면 이게 제어가 안 돼요. 저도 모르게 배부른데도 계속 손이 가는 거예요. 단맛과 짠맛의 무한 반복. 그 굴레에 빠진 사람들. 저는 단 거에 중독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 거와 또 짠 거. 모르고 먹고 알고도 먹게 되는 당분과 나트륨.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진실은 무엇인가? 단순당은 굉장히 쉽게 당을 올리고 그다음에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자극적인 거에 계속 노출이 되니까 일반 음식에 대한 내성이 자꾸 생기게 돼요. 잠깐의 행복 뒤에 찾아오는 소리 없는 위협. 벗어날 순 없을까? 단짠의 유혹 뒤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본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물일 텐데요. 명절에 자주 주고받는 선물 세트라는 개념은 1960년대 바로 이곳 백화점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이 선물로 인기를 누렸는데요. 그중 최고급 선물로 꼽히며 인기를 끌었던 건 다름 아닌 설탕이었습니다. 물자가 부족했던 60년대, 음식의 단맛을 내는 설탕은 풍요의 상징처럼 여겨졌죠. 그랬던 설탕의 생산량과 소비가 점차 늘면서 현재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설탕 소비량은 26.3kg에 달합니다. 일상 속 스트레스와 피로를 달래기 위한 달콤한 초콜릿과 음료수, 또 식후 심심한 입을 위로하기 위한 디저트까지. 단맛은 입안에 닿는 순간 달콤함이 퍼지면서 기분을 좋게 바꿔주는데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단맛을 끊을 수 없는 치명적인 유혹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촬영 준비가 한창인 왕성미 씨. 달콤한 음식들이 촬영에 필요한 준비물이다. 성미 씨는 이른바 먹방 유튜버다. 오늘 또 와플을 시켜가지고 그냥 오늘은 맛있게 먹으려고요. 와, 로투스 생크림 봐봐. 생크림 완전 많죠. 그냥 먹어도 단 와플에 생크림을 얹어야 제대로 먹은 것 같다는 성미 씨. 단맛에 이토록 빠지게 된 건 2년 전부터였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힘들다.
진짜 먹을 땐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미친 듯이 먹었다. 살은 65kg까지 찌게 되었고 맞는 옷들이 점점 사라졌다. 화장은 하기도 싫고 거울도 보기 싫었다. 사람들 눈치도 많이 보고 거절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성격을 계속 억누르다 보니까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푸는 성격이 아니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단 걸 먹으면 일시적으로 진짜 기분이 좋아져요. 되게 잠깐 행복해지고 그런 느낌을 받아서 자주 먹는 것 같아요. 단맛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될까? 국내 한 대학에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둘로 나눠 한 집단에만 당분을 섭취시킨 뒤 두 그룹의 스트레스 조절 능력을 확인했다. 그 결과 당분을 섭취한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컸고 심박수, 맥박 등 자율신경계 조절 능력도 더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음식을 먹은 뒤 필수 코스는 라면. 짭짤한 라면을 먹으면 단맛의 느끼함이 해소되는 것 같다. 아까 생크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좀 내려가려면 짠 걸 먹어야지 확 내려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짠 걸 먹으면 또 단 걸 찾고 단 걸 먹으면 짠 걸 찾아요. 되게 이상해요. 이거는 그냥 날씬했을 때. 폭식은 체중 증가로 또 후회로 인한 절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년간 체중은 그야말로 널뛰기를 하고 있다. 뭐 음식 먹을 땐 좋았다가 또 어느 땐 또 막 먹고 나면 또 막 우는 거야. 또 이게 속상하니까 그거를 제어를 못 해가지고 또 그 원망을 또 하고. 와 맛있겠다. 짠 걸 먹어야 돼. 달고 짠맛이 입혀진 치킨. 마치 첫 끼니인 듯 먹어치운다. 왕성미 씨의 식습관 이대로 괜찮을까? 입안을 가득 채우는 단맛은 누구나 좋아하지만 정도가 심한 두 사람.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다. 왕성미 씨는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다. 20대 초반이시잖아요. 근데 벌써 혈당의 세 자리가 나왔다는 거는 이게 이제 두 자리까지가 정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혈당이 잘 조절되게 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태가 더 지속되게 되면 혈당은 더 올라가게 되고 인슐린은 이제 정상 수치가 넘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쓰다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당뇨가 발현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사증후군의 또 다른 지표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다. 이런 결과엔 식습관의 탓이 컸다. 권장량은 47.5인데 그 당류 섭취량이 76으로 조금 높으신 편이었죠. 나트륨 같은 경우도 2000mg 이내로 유지하셔야 되는데 한 3700mg으로 거의 2배 정도로 많이 드시는 편이셨어요. 그동안 너무 막 이렇게 방치하고 먹었던 것 같아. 제 몸을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손은 딴 데가 있고 마음은 또 그 과자 있는 방에 또 가서 있고. 영양 분석 결과 두 사람 모두 당류와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권장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다. 공통적으로 발견된 문제는 바로 혈당. 음식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다. 추나미 씨의 경우 매 끼니마다 식후 혈당이 200 가까이 올랐다가 급격히 떨어지기를 반복했고 왕성미 씨는 특히 달콤한 간식을 먹은 뒤 혈당 변동폭이 컸다. 음식에서 단맛을 내는 건 탄수화물, 즉 식품의 당 성분으로 오래 씹어야 단맛이 나는 복합당, 입에 넣자마자 단맛이 나는 단순당으로 나뉜다. 통곡물과 채소 등의 복합당은 여러 개의 당 분자가 결합된 만큼 소화 흡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덕분에 인슐린 분비와 혈당 조절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반면 설탕, 액상 과당 등 정제된 상태로 몸에 들어와 빠르게 흡수 분해되는 단순당은 에너지원으로 빨리 쓸 수 있지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게 만든다. 이후 급격한 혈당 저하와 허기로 다시 음식을 과도하게 먹게 만드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복합당은 단맛은 적지만 상대적으로 서서히 당을 올리게 되고 우리 몸에서 인슐린의 교란을 가져오지 않는데, 단순당은 굉장히 쉽게 당을 올리고 그다음에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인슐린 분비에 장애가 오게 되고 고혈압이나 대사증후군이나 지방간이나 고지혈증이나 이러다 보면 나중에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울감도 생기게 할 수 있고 암 발생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 음식을 폭식하는 왕성미 씨는 한 가지 검사를 더 추가했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단 음식이 당길 때의 심리 상태와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했다. 그 인간관계라던가 약간 미래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불안감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냥 계속 먹는 것 같아요. 뇌의 혈류 변화를 통해 뇌의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지 알아봤다. 여러 가지 음식 사진을 보여주고 뇌의 반응을 확인했는데 이때 활성화된 부위는 전두엽으로 기억과 감정 조절을 담당한다. 왕성미 씨는 짠 음식 사진을 볼 때 같은 연령대 여성에 비해 뇌가 더 많이 활성화됐고 단 음식 사진에는 보다 더 큰 활성도를 보였다. 짠 음식보다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훨씬 더 크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우울, 불안 상태에서 활성화되는 내정 상태 회로의 증가도 확인됐다. 내정 상태 회로가 증가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우울감이 증가되어 있거나 우울증 환자한테서 주로 증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위인데, 이 환자분은 역시 그 부위가 늘어난 상태를 보고 있어서 이게 우울감이 있을 때 음식에 대한 갈망이 늘어나 있구나, 그것을 증명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왕성미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임상적인 면담을 해봤을 때 굉장히 그 기분 커브하고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우울해질 때 식욕이 증가하면서 체중이 막 또 증가하고, 그러다가 기분이 좀 괜찮아지면 다시 자각을 하고 다시 다이어트에 들어가고, 다시 또 그 기분이 나쁜 주기가 되면 다시 단 음식, 짠 음식을 막 먹기 시작하면서 체중이 막 불고, 그리고 또 막 폭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기분 커브와 이 체중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커브가 굉장히 일치하는 그런 분입니다. 되게 충격적이었고, 진짜 이번 기회에 진짜 식습관도 많이 바꾸고 나중에 건강한 습관을 기르면서 살도 진짜 빼고 싶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을 고르자면 바로 치킨을 꼽을 수 있겠죠. 치느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랑받는 국민 간식. 그런데 치킨 맛이 갈수록 달고 짜진다는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서울시에서 가맹점이 가장 많은 6개의 치킨 업체. 이곳 인기 메뉴들의 당과 나트륨 함량을 조사했는데요. 양념치킨의 당류 함량이 가장 높았습니다. 양념치킨 반 마리를 먹을 경우 섭취하는 당류 함량은 최대 25.8g. 이는 하루 당류 기준치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럼 나트륨 함량은 또 어떨까요? 이 치즈치킨의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았는데요. 종류를 가리지 않고 치킨 반 마리의 나트륨 함량은 하루 기준치의 80에서 90%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 마리를 다 먹게 되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의 2배 가까운 양을 먹게 되는 거죠. 치킨은 탄산음료나 절임류 등과 함께 먹는 경우가 많으니 이보다 더 많은 당류와 나트륨을 섭취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3년 전과 비교해서 당류는 38.7%, 나트륨은 28.1% 더 높아진 것으로 3년 전보다 치킨이 더 달고 더 짜게 조리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요즘 달고 짠, 이른바 단짠 메뉴들이 인기를 끌고 있죠. 단 음식을 먹고 짠 음식을 먹으면 끊임없이 먹을 수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단짠에 익숙해지는 우리 입맛. 과연 건강에는 문제 없을까요? 우리 장 속에는 100조 개 이상의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건강이 좌우된다. 장벽에 붙어 살면서 장내 환경에 따라 증식과 사멸을 거듭하며 체내의 대사, 영양, 에너지 이용, 면역 기능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내 미생물은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나뉘어 균형을 이루는데 장 속 유익균이 늘어나면 유해균은 증식을 못하고 장 점막이 튼튼해진다. 반면 유해균이 늘면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각종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다. 위안 장내 세균이 좋아하는 어떤 성분이 들어온다면 그 세균들이 대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그 물질들은 이게 몸에 좀 좋지 않은 독성 물질이 나오게 되고 독성 물질은 장내 환경을 갖다가 어지럽힐 수도 있고 면역세포를 작아서 염증을 자꾸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염증을 유발하면 이 염증은 어떤 장내에서만 뿐만 아니라 혈관을 통해서 전신을 돌게 되고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질환까지도 혈관 질환이나 암성 질환 또는 길게는 혈관성 치매라든지 정신과적으로 신경 염증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식습관이 나쁘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상태로 이어지고 특히 당분 섭취가 많을 경우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유익균이 감소하는 것이다. 단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뇌의 시상하부 속 신경전달 물질과 관련이 있는데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을 주는 세로토닌, 즐거움이나 쾌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 대표적이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할 때 단 음식을 먹으면 췌장에서 분비된 인슐린이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을 뇌로 운반한다. 시상하부로 전달된 트립토판은 세로토닌, 도파민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해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그런데 장내 미생물의 움직임이 기분을 좋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식탁을 점령한 단맛과 짠맛의 반복, 단짠. 제작진은 한국식품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단맛과 짠맛의 조화가 어떻게 사람들의 혀를 사로잡은 건지 알아보기로 했다. 두 가지 시료를 준비했는데 당도는 같게 소금의 양에만 차이를 뒀다. 안녕하세요. 오늘 백수를 시작할게요. 짠맛은 단맛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각기 다른 입맛을 지닌 참가자들에게 두 개의 시료를 맛본 뒤 어떤 시료가 더 달게 느껴지는지 각 시료에서 전해지는 단맛의 정도를 점수로 매겨줄 것을 요청했다. 평소에 달고 자극적인 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입맛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달게 느껴졌고 두 번째 거는 맛이 처음 그냥 일반 두유 먹었던 거랑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단 거를 워낙 좋아해서 보통 집에서 음식 만들 때도 설탕을 좀 많이 넣는 편인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지날수록 단맛이 좀 덜 느껴지는 느낌이라 좀 개인적인 특성 때문에 좀 못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명 중 9명이 두 시료 중 소금의 양이 많은 시료를 더 달다고 답했고, 단맛의 강도를 묻는 질문에도 소금의 양이 더 많은 시료에 더 높은 점수를 매겼다. 우리의 혀는 표면에 있는 미뢰를 통해 음식물을 인지한다. 미뢰는 미각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마다 단맛, 짠맛, 쓴맛, 감칠맛, 신맛 총 5가지 맛을 감지하는 맛 수용체가 있어 맛을 뇌의 미각 중추에 전달한다. 소금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단맛의 강도는 혀의 단맛 수용체, 즉 세포 수준의 실험에서도 확인됐다. 단맛 수용체의 두 시료를 반응시킨 결과 소금의 양이 더 많은 시료에서 더 강한 반응이 나타났다. 이 물질들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상대방이 상대방에게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농도에 따라서 어떨 때는 더 그 상대방의 맛을 강하게 하고 어떨 때는 상대방의 맛을 더 낮춰주고 그런 작용을 합니다. 단맛만 계속 먹게 되면은 몸에서 너무 다니까 이제 그만 먹자 하는 신호를 줄 수가 있는데 실은 단맛이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짠맛 또 자극적인 걸 먹고 다른 걸 먹음으로 해서 이게 워시아웃가 되니까 또 단맛을 더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이상으로 더 많이 섭취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단맛과 짠맛의 반복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짠맛을 대표하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할수록 당 섭취가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단맛과 짠맛의 반복이 만병의 근원인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짜게 드시게 되고 달게 드시게 되면 우리 몸의 호르몬 밸런스를 깨트리게 됩니다. 그래서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렙틴이라는 그 비만에서 호르몬이 있는데 렙틴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면서 정상적인 렙틴의 기능에서 포만감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단 것과 짠 거를 드시는 부분 점점 더 음식을 찾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공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그렐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꾸로 그렐린 분비는 촉진을 하기 때문에 포만감은 적어지고 그 다음에 배고픔은 더 느끼게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음식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고열량의 칼로리가 높은 것을 많이 드시게 돼서 이제 비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근 지나친 당 섭취가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연세대 생화학과 백윤기 교수팀은 과도한 당 섭취가 암을 발생시키는 경로를 밝혀냈다. 당분 섭취로 생기는 당 분자가 암을 억제하는 단백질의 기능을 방해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생성과 사멸을 반복하며 균형을 이루고 있다. 만약 비정상적인 세포 분열이 생겨나는 게 감지되면 폭소3, P53 같은 암 억제 단백질이 활성화되어 망가진 세포의 사멸을 유도해 정상적인 세포 주기를 조절하고 암을 억제한다. 그런데 만약 필요 이상의 많은 당분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는 오글루넥이라는 당 분자가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 당 분자 오글루넥이 암 억제 단백질인 폭소3의 특정 위치에 달라붙어 P53이 주도하는 암 억제 회로가 붕괴되고 암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암 조직이 빠르게 분열하기 위해 많은 당분을 에너지로 쓰는데 그 과정에서 당 분자를 더 많이 생성하는 악순환을 만드는 것으로 이 과정이 췌장암 세포에서 확인됐다. 여기 지금 셀이 지금 자라고 있는데요. 암세포입니다. 췌장암? 예. 연구팀은 췌장암 세포와 정상 췌장 세포에 암 억제 단백질을 과발현시켰다.
특수염료로 세포를 염색한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나 탈색 과정을 거쳐 각각의 세포를 관찰했다. 췌장암 세포 내 암억제 단백질에 당분자 오글루넥이 더 많이 붙어 있었다. 당분자가 암억제 단백질의 제 역할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과당, 그다음에 이 포도당 중에서 이 설탕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오글루넥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재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에 달려 있어요? 우리 주체, 우리 이 사람 그 자체에 오글루넥이 많이 만들어지고 적게 만든 거에 달려 있죠. 과량의 그 당 섭취가 암에 나쁘냐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암을 먹여 살리는 꼴이 돼 버려요. 네. 많이 그 섭취해서 그래서 평소에도 그 암을 유발하지 않게 하려면은 음식 조절을 하고 적게 먹어야죠. 왕성미 씨의 식사 시간. 큰 변화가 눈에 띄었다. 가공식품 대신 한식 위주로 또 반찬의 간도 최소화했다. 이게 되게 좀 짜잖아요. 근데 싱겁게 최대한대로 간을 안 하고 싱겁게 하면서 건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단 음식 이후 짠 음식, 그리고 또 단 음식을 폭식했던 성미 씨에겐 결코 쉽지 않은 시도다. 완전히 한 번에 고쳐지기는 정말 어렵죠. 왜냐면 2년 동안 그렇게 식습관이 엉망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규칙적인 식사랑 간식도 뭐 건강하게 바나나나 키위 이런 식으로 먹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최대한 단 거는 조금 배제하고. 단맛과 짠맛을 줄였는데 영양 섭취량과 건강 상태에 변화가 있을까? 탄수화물 섭취량이 예전에는 한 65에서 70%까지 드셨거든요. 근데 한 60%까지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나트륨 섭취량도 예전에는 한 3,600 이상 드셨는데 지금은 한 2,200 정도까지 많이 낮추셨어요. 토탈 슈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76g 정도 드셨는데 지금은 한 37g까지 많이 감소됐고요. 네네. 식후 혈당이 190에 달하는 등 급격한 혈당 오르내림을 보였던 추나미 씨는 눈에 띄게 혈당 변동폭도 완만해졌다. 그리고 나트륨 섭취량은 한 3,200 정도 됐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한 2,100까지 좀 줄이셨고, 그리고 토탈 슈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뭐 과자나 뭐 케이크, 뭐 쿠키 이런 거 많이 드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한 토탈 슈거가 92까지 섭취를 하셨는데 평균적으로 52까지 낮아졌고요. 왕성미 씨 역시 혈당 변동폭이 줄어들었고 이는 공복 혈당에도 영향을 줘 당뇨병 전 단계 수준에서 정상 수준을 회복했다. 단맛과 짠맛을 줄이기만 해도 몸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짜게 달게만 먹었는데 그게 아니어도 맛을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소금을 안 넣어도.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이제 건강한 음식들을 좀 많이 접하려고 생각을 해요. 뭐 단백질을 많이 챙겨서 포만감을 좀 더 오래 유지시키고 건강의 채소들도 먹으면서 그리고 특별한 날은 조금씩은 먹어주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너무 혹사시키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든 일에는 알맞은 게 잘 좋은데요. 미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각에 대한 이제 알맞은 양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느껴야 되는데 감수성이 좀 나빠지거나 내성이 좀 생기게 되면 더 많은 농도의 짠맛과 신맛에 쓴맛에 그다음에 단맛의 음식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암이라든지 퇴행성 질환도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 입안에서 달고 짜게 적절하게 내가 현재 느끼고 있는 정도를 조금씩 천천히 낮춰 나가면은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낮춰 나가면은 내 입맛이 조금씩 낮아진 그것에 서서히 적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달고 짜게 먹는 그 상황이 조금 지나치다고 인지한 상태라면은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줄이면서 얼마든지 내 입맛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달콤한 단순당의 유혹. 2+1 하면은 뭐 그냥 잔뜩 사서 차에 갖고 다니면서 뭐 거의 콜라 중독자였어요. 콜라는 뭐 하루에 보통 막 3병씩 막 이렇게 먹고. 예. 그런데 우리 몸에서 단순당처럼 작용하는 복합당이 있다. 맛있으니까 그냥. 그럼 이런 놈이 사이 밥은 못 먹겠는 이런 걸 먹어줘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정제된 복합당의 숨겨진 위험. 흰쌀밥, 뭐 떡류, 면류, 밀가루 음식, 빵류 이런 것들은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이라서 이 역시 단순당처럼 굉장히 소화 흡수 속도가 빠르고 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정제된 복합당은 무엇이고 현명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집 상상해 본 적 있으시죠? 한 입만 먹어도 입과 기분까지 즐거워지는 달콤함. 단순 당의 유혹을 우리는 쉽사리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말이 유행합니다. 맛있으면 0칼로리.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먹을 때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쓰는 말이죠. 그런데 설탕처럼 눈에 보이는 단순당만 조심할 게 아닙니다. 단순당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서 단순당처럼 작용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국수, 떡과 같은 정제된 복합당입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지난주엔 단짠의 불협화음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오늘은 단순당으로 빠르게 변신하는 정제된 복합당의 위험한 유혹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당뇨 환자 씨가 점심 식사를 준비 중이다. 간단하게 육수를 만들고 어묵 고명을 뚝딱 자르면 재료 손질 끝. 소면 2줌과 함께 넣고 한 소끔 끓여내면 완성된다. 진짜 많이 끓이시긴 하나 봐요, 그렇죠? 네. 라면 끓이듯이 그냥 네. 툭툭 해버리시네요. 네. 국수는 민금필 씨가 최근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이다. 만들기도 쉽고 맛도 좋기 때문이다. 떨리기는 떨리나 보다. 얼마 전 낯선 동네로 이사 온 후 혼자 밥 먹는 시간이 많아진 민 씨. 이사 온 후 국수 섭취가 부쩍 늘었다. 혼자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 맛있으니까 그냥. 그럼 이런 건 이상하게 밥은 못 먹겠는 이런 건 먹어줘요. 뭐 이거 컵라면, 뭐 떡, 밥. 그래서 그게 당뇨 환자기 때문에 식단 조절이 필수지만 양은 점점 늘고 있다. 냉장고를 가득 채운 정제된 복합당 식품들. 결국 얼마 전 몸에 이상 증상이 찾아왔다. 특히 당뇨 환자가 있으니까 이빨이 어째서 막 빠지더라고요. 한 날 이제 밥을 먹는데 돌 같은 게 막 씹혀가지고 이게 뭐지? 보니까 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뱉다 보니까 금 깨우고 했는 게 막 빠지더라고. 이런 게 막 빠지더라고. 그래 한꺼번에 이게 막 빠졌어요. 그래 심각하구나. 단순당의 유혹은 더 치명적이다. 후식으로 믹스커피와 떡까지 먹는다. 식생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무엇부터 줄여나가야 할지,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밥과 빵, 탄산음료, 각각 들어있는 영양소는 다르지만 탄수화물의 양은 거의 비슷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식단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탄수화물은 구조에 따라 단순하기도 복잡하기도 하다. 하나의 분자로 이루어진 게 단당류. 포도당과 과당, 갈락토스가 단당류에 속한다. 이 중 2개가 결합하면 이당류가 된다.
단당류가 3개 이상 결합하면 복합당인데 3개에서 10개까지 연결된 것이 올리고당. 10개 이상 단당류를 가지고 있으면 다당류, 대표적으로 전분이 있다. 문제는 복합당이 정제와 조리 과정을 거치면서 변한다는 것이다. 사슬이 느슨해지고 끊어지면서 소화 흡수가 빨라져서 빵, 떡, 국수 같은 정제된 복합당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 단순당처럼 작용을 하는 것이다. 빵도 밀가루니까 갈아져 있는 걸로 만드는 거고요. 떡도 빻아서 쪄서 하는 거라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흡수가 쫙 소화가 잘 돼서 흡수가 쫙 되기 때문에 혈당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당지수들이 높은 건데 쌀로 만든 거니까 건강에 좋은 식품이야라고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떡 같은 거 드시는 게 아쉬울 수 있고요. 같은 양의 탄수화물이라도 우리 몸이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결합 구조 때문이다. 전분과 식이섬유는 모두 복합당이고 수백 개의 단당류로 연결돼 있는 건 동일하다. 전분은 단당류 분자들이 알파 결합에 의해 연결돼 있는데 대부분 소화 효소에 의해 쉽게 쪼개진다. 반면 식이섬유의 베타 결합은 소화 효소로 분해되지 않고 전분이 쪼개지는 것을 막는 물질을 만들어 소화를 늦춘다. 그래서 과자나 빵 같은 전분이 많은 음식은 소화가 쉽고 혈액에 많은 포도당을 방출하는데 이는 탄산음료를 마셨을 때 일어나는 증상과 똑같다. 혈당을 올리는 시간에 따라 음식마다 혈당 지수를 매기는데 과자, 탄산음료, 빵 등은 혈당 지수가 비슷하다. 하지만 채소, 통곡물, 과일같이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되지 않는 베타 결합이 포도당 배출을 늦춘다. 고기, 달걀 등이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다. 정제된 복합당을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자주 많이 먹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요거는 가지고 계실 거고 본인이 다 가져가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오실 때까지는 드신 걸 적으실 거예요. 간식 드신 거 있으면 다 쓰시면 돼요. 그리고 커피도 다방 커피 드셨는지 아메리카노 드셨는지 가능한 한 드신 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시면 주실수록 수분도 여기 만약에 그냥 내가 밥 먹고 나서 먹은 거 하나 중간중간에 물을 드시는 게 있으면 그것도 건강 상태도 확인해 봤다. 는 근육 감소증이 우려되는 상황. 당뇨 환자 씨는 어떨까? 검사 결과 지방간 수치는 12.5%, 정상 수치의 4배가 넘는 위험한 상태다. 이제 현재 MRI 결과상으로는 지방간 수치는 MRI로 찍어서 이제 3% 정도의 지방이 쌓여 있으면 정상 범위거든요. 이제 12%가 넘어가셔서 상당한 지방간이 있으시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된 포도당은 혈류로 이동한다. 우리 몸의 혈당 관리 책임자는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인슐린. 혈당이 증가하면 인슐린이 혈액 속으로 분비돼 세포들이 포도당을 받아들이게 된다. 혈액 내 포도당을 감소시키기 위해 세포들은 인슐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세포들이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않는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다.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내보내지만 세포가 반응하지 않으면 혈당은 줄어들지 못하고 혈액 내 인슐린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과도하게 즐기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대사 증후군으로 이어지기 쉽다.
심혈관 질환, 고혈압, 지방간, 당뇨, 비만 등 질병에 취약한 상태가 된다. 일주일 동안 섭취한 음식을 분석해 개선점을 찾기로 했다. 거의 잡곡밥 이외에 김치 조금 이외엔 다 탄수화물밖에 없어요. 가급적이면 맵쌀이 같은 양을 드실 때 찹쌀과 맵쌀일 때 맵쌀이 더 낫거든요. 이 당지수나 당이 조절하는데 탄수화물이 되게 많고 탄수화물이 아닌 거라고 해도 대부분 무쳐 드셔요. 이렇게 달달하게. 나는 매실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매실도 그거 매실청도 다 설탕 넣어서 하신 거죠. 댁에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설탕이 들어가서 올리고당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꼭 내가 설탕을 써야 된다. 그럴 땐 사실 사카린, 스테비아 괜찮아요. 돼요. 그리고 근데 내가 만약에 얘를 요만큼 먹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더 드시면 안 되고 이게 사과 반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다 해서 오렌지 반개, 요새는 과일이 크잖아요. 오렌지 반개 또는 사과 반개 또는 배 반개. 우리 자 어떻게 하기로 하셨죠? 계란, 고기, 생선은 하루에 한 번씩은 먹어라. 그렇죠. 얼마만한 거? 손바닥만한 거. 그치. 이제 또 너무 달게 하지 말고 매실가루 하지 말고 올리고당이나 스테비아 이런 거를 써라. 지방간 수치가 높게 나왔던 씨는 어떨까? 장을 볼 때마다 면류를 빠짐없이 구입했던 민 씨는 장바구니부터 달라졌다. 국수로 간단히 해결했던 점심시간. 교육을 받은 대로 식단을 차렸다. 국수 대신 밥을, 그리고 식이섬유 섭취를 늘렸다. 끼니마다 두부, 달걀, 생선 등 단백질을 꼭 섭취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달라진 식단이다. 커피도 블랙으로 바꿨다. 하지만 여전히 믹스커피가 당긴다는 민 씨. 그만큼 단순당 중독에서 탈출하는 건 쉽지 않다. 2주가 지났다. 씨는 체중이 늘었다. 언뜻 보면 좋지 않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았다. 2주 만에 지방간 수치가 2% 이상 줄어든 것이다. 그 이유는 영양소 섭취량의 질적 변화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섭취량 자체가 늘었지만 정제된 복합당은 줄고 식이섬유가 많은 거친 복합당이 늘어난 것이다. 식사 교육을 받기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영양가 있고 배 안 고프고 적절하게 드셨지만 이제 칼로리도 좋고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모조리 다 적게 먹고 적게 먹어야 해, 뭐 배가 고파야만 해, 뭐 이렇지만 그렇지 않고서도 충분히 교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하다. 노력하고 실천하면 짧은 시간에도 변화가 찾아온다. 정제된 복합당을 과도하게 즐기고 있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줄여보면 어떨까?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은 결합되어 있는 단당류의 개수에 따라 단순당과 올리고당, 복합당으로 분류합니다. 단순당은 포도당 그 자체, 그리고 포도당의 과당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설탕이 포함되는데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일명 빠른 당이라고도 부릅니다. 사탕, 탄산음료, 과일 주스, 물엿, 케찹, 고추장 등이 빠른 당에 속합니다. 올리고당은 단당류가 3개에서 10개 정도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소장에서 소화효소에 의해 소화되지 않아 혈당을 쉽게 올리지 않는 역할을 해서 설탕의 대체제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복합당은 수천 개의 포도당이 사슬 모양으로 결합한 것으로 섭취 후 분해를 거쳐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느린 당이라고 불리는데 쌀과 밀 같은 곡류, 또 감자, 고구마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복합당 식품이 가루를 내거나 찢는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결합이 끊어지기도 하고 꼬여있는 사슬이 풀려 소화 흡수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느린 당이 급격하게 빠른 당으로 변신을 하는 건데요. 이때부터 위험 신호가 발생합니다. 올해 임신년을 맞이해서 더욱더 좋은 연기 많이 보여주시고요. 가정에 뭐가 아니야. 왜 그래? 가정에 늘 화목하시기를 그만!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해온 코미디언 문영미 씨의 점심시간. 그녀는 식단 관리를 누구보다 철저히 하고 있다. 맵기 단백질이 빠지지 않고 밥은 잡곡밥만 먹는다. 문영미 씨는 당뇨 환자다. 당뇨라고 그러는 순간부터 무조건 쌀밥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내가 국수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칼국수도 안 먹으려고 하고 빵 뭐 이런 거 절대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거 다 먹었으면은 지금 뭐 당이 한 300원 올라가지. 큰일 나지. 영양소를 골고루 생각한 식단. 집밥을 잘 먹자가 문영미 씨의 소신이다. 방송 일을 하면서 끼니를 거르고 정제된 복합당으로 만든 음식으로 때우는 일이 많았던 영미 씨. 당뇨 진단 후엔 식사량도 줄이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옛날에 이만큼. 더 고봉밥을. 그럼요. 우리 엄마가 밥은 항상 그렇게 퍼줘 버릇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막 이렇게. 근데 지금 반밖에 안 푼 거예요. 정제된 복합당은 당뇨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평소 당뇨 관리가 잘 되는 문영미 씨가 연속 혈당기를 착용하고 관찰해보기로 했다. 일정하게 잘 유지되던 혈당은 간이 센 음식과 떡볶이를 먹었을 때 급격히 올라가는 것이 확인됐다. 어저께 제가 라면 먹었어요. 라면하고 떡볶이를 먹었는데 뻥 올라가는 거 있죠. 이야, 처음으로 막 너무 많이 차이가 나겠고. 예를 들면 뭐 86이다 87이었는데 뭐 144 막 쫙 올라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라면과 떡볶이는 대표적인 정제된 복합당. 음식마다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다른데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과도하게 즐기는 건 좋지가 않다. 식사 종류나 드신 종류나 식사 시간이나 식후혈당이 또 빠르게 올라가면은 그에 따라서 인슐린 분비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또 혈당 자체는 또 급격하게 또 이제 일반적으로는 떨어지게 돼서 또 허기가 져서 또 더 많은 탄수화물을 복용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체중이 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비만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혈당 지수란 포도당이 소화된 후 혈류로 방출되는 속도를 말한다. 고구마와 통곡물 등은 포도당의 방출을 늦추고 인슐린 반응을 늦춰 혈당 지수가 낮고, 반대로 흰 빵과 같은 정제된 복합당은 혈당 지수가 높다.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의 혈당은 어떻게 변동될까? 마늘이 보통 보면 너무 약 같은 것도 안 치고 노인네들이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지 씨. 모델 일을 하다 보니 평소 체중 관리에 신경을 쓰는 편이다. 고향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싱싱한 채소로 조리하고 무엇이든 골고루 먹는 편이다. 잡곡밥도 챙겨 먹는다. 어머니가 당뇨 진단을 받으면서 부쩍 신경이 쓰인다. 친정 엄마는 너무 당이라고 너무
진짜 너무너무 걱정을 해서 드시지를 않았어. 경남 통영에 사는 이영지 씨의 어머니. 당뇨 진단을 받은 후에 식단 조절에 애를 먹고 있다. 나만 나이가 들면서 다녀와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먹고 싶고 먹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많이 나고 이러는데 이 단이 올라가고 싶어서 겁이 나서 못 먹고 지금 참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당뇨가 없는 딸 이영지 씨는 걱정 없이 군고구마를 먹는다. 국수와 흰 빵 등 정제된 복합당 섭취도 일주일 내내 빠지지 않는다. 이영지 씨의 혈당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때가 175가 국수예요. 소면국수? 네네, 물국수 해서 제가 많이 잘 먹긴 했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 빵도 많이 나오고 고구마도 많이 나왔어요. 고구마가 177까지 나왔어요. 이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군고구마 너무 잘 먹어요. 저도 지금 또 굽어놨어요. 또 굽어놨는데 이거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이렇게 혈당이 등락을 반복하는 혈당 변동성이 큰 사람들은 대사증후군에 취약한 상태가 된다. 당뇨가 있는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서도 이렇게 혈당 변동성이 큰 분들이 있다는 것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탄수화물, 특히 탄수화물, 뭐 빵, 떡, 국수 그리고 단 과일들을 많이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그런 혈당 변동성이 큰 분들이 당뇨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습관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뀔 수는 없는데 가장 쉬운 것부터 변화를 가져보라고 이제 보통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그래서 재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잘 바꿨다가도 또 좋아지시면 또 과식하다 보면 또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해서 교육도 받고 또 변화된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3년 전 생로병사의 비밀에 출연했던 부침개 마니아 손희숙 씨. 얼마나 좋아하는지 시도 때도 없이 해먹어요. 당시 그녀는 지방간에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다. 먹는 게 막 또 즐겁고 그러니까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식생활 개선 프로젝트에 참가해 성공했다. 3년 만에 다시 만난 손희숙 씨. 잘 실천하고 있을까? 다 나물 종류잖아. 3년 사이에 식단은 완전히 달라졌다. 통곡물이 들어간 잡곡밥. 부침개 섭취는 많이 줄였다. 대신 식이섬유가 풍부한 거친 복합당 섭취는 늘렸다. 쭈나물도 안 먹었어요, 예전에는. 이것도 당뇨에 좋다더라 하고 사고. 당근도 안 먹었는데 당근도 사요. 당근도 이제 생당근도 먹을 때가 있어요. 무정료 뭐 이런 종류를 많이 사고 자꾸 깨우쳐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정말로 무대뽀였어요. 3년간 꾸준히 식생활 개선을 실천해온 손희숙 씨. 과연 건강 상태는 어떨지 확인해 보았다. 지방간 수치가 3% 미만, 완벽한 정상 범위다. 검사한 걸로는 되게 좋으세요. 이전에 빼시고 잘 유지하고 계셔서 정말 좋으세요. 지금 지방간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 MRI로 숫자로 정확하게 봤거든요. 네. 지금 없으세요, 지방간은. 지금 손희숙님 연세에 그 정도 드시고 계시는 분 많지 않아요. 더구나 일도 하시면서. 기분이 좋아요. 선생님들이 다 이제 이렇게 먹고 고구마 정도 먹고 조금씩만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걸 학습하면서 항상 생각을 해요. 또 잊지 않고 그대로 따라 하려고 노력했어요. 깨닫고 나니 실천이 어렵지 않았다는 손희숙 씨. 정제된 복합당을 줄여나가면 누구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